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5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절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파이나이트리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나면은 파이나이트 아벨리안 그룹의 분류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 아벨리안 그룹을 분류하는 문제만 남아요. 그래서 우선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거는 순서쌍이에요. 순서쌍을 모아놓으면 새로운 그룹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알려져 있는 그룹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재미난 방법이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룹들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좀 더 작은 그룹들의 곱들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정의이자 이제 11점 정의이자 명제인데요. 자, 여기다 이제 정의도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이 여러 개 있다고 해보죠. 무한히 많으면은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수학에서는 보통 무한히 많은 거 무한대 이런 거 잘 안 다루잖아요. 다룰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유한계의 그룹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름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또는 그냥 프로덕트라고도 부르는데, 프로덕트라고 하면 뭔가 곱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명시해 주는 게 좋아요. C를 빼먹었네요.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순서상 쓸 때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얘는 정의는 뭐냐면 순서쌍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A1부터 AN까지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곱셈 기호 순서대로, 그러니까 AI는 GI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얘가 그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의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명제예요. 그룹들을 다이렉트 프로덕트, 그룹들을 순서쌍을 모아놓으면 걔가 다시 새로운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그룹이려면은 연산을 설명해 줘야 되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뭔지.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퍼레이션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뭐가 돼야 될지 한번 강의 멈춰 놓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순서상 두 개가 있을 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원소 두 개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원소를 내어주는 계산법이잖아요. 그럼 어떤 식의 순서상을 내줘야 될까요?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칸에는 G1에 들어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죠. 그게 순서상의 정의니까. 그러면은 G1에 있는 원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G1에 있는 원소 하나 있고, 여기 G1에 있는 원소 하나 있어요. 그럼 G1에 있는 원소 두 개 가지고 G1에 있는 원소 하나 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뭡니까? 네, 그렇죠. A1하고 B1을 연산해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A1하고 B1의 연산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칸에도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죠? A2 쓰지도 않았네. 그러면 마지막 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칸은 GN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G에 있는 원소. 근데 GN에 있는 원소 우리가 두 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AN, BN. 가장 자연스러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입니다. 물론 G1과 G2 얘네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연산을 GA1이랑 A2를 연산을 한다든지 어떻게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면은 GI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런 조건도 안 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들은 같은 그룹 안에 들어있는 GI에 들어있는 AI, BI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AI랑 BI를 연산한 것, 딱 그거를 모아놔야겠죠. 물론 갑자기 이렇게 역원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여기를 제곱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도 꼬지 않은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해서 그룹이 됩니다. 결합 법칙을 만족하느냐 확인해 보시고요. 각각이 결합 법칙을, 어차피 연산된 게 각각 연산이니까 각각이 결합 법칙을 만족하면 전체도 결합 법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항등원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넘기고요. 항등원이 있느냐? 네, 항등원 있습니다. 뭘지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각각이 항등원을 갖고 있으니까 각각의 항등원을 뭐 EI라고 쓰면은 그 각각의 항등원들을 쭉 모아 놓은 거. 얘가 항등원 역할을 할 거고요. 여거는 다시 말하면은 저기서 순서상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의 여건을 계산하고 싶어요. 연산했을 때 항등원을 내어주는. 근데 연산이 어차피 각각 좌표별로 연산이 되니까 각각에서 여건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은 연산했을 때 항등원, 각각에서 또 항등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여건이 됩니다.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을 다 만족하니까, 갖고 그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그룹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존의 그룹이 주어져 있으면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룹이 하나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들, 뭐 질문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팩트라고 해서 뭐 증명 없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룹이 주어지면, 그렇죠. 그룹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룹의 오더. 도대체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원소가 몇 개나 있느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쌍이에요. 그리고 순서쌍 마음대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지원의 개수만큼 넣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GN의 오더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각각의 오더를 곱한 것만큼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약간 뭐 우리가 무한대끼리 곱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지금 안 다루니까 뭐 이런 말을 하려면은 파이나이트라는 조건이 있긴 해야겠어요.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오더를 곱한 게 전체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오더가 되고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오더를 우리가 계산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아벨리안이냐 노나벨리안이냐 우리가 분류를 하려면 뭐 새로운 그룹이 생겼으니까 분류표에 아벨리안이냐 노나벨리안이냐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얘가 아벨리안이 될 수가 있을까? 또는 노나벨리안일까? 뭐 이런 질문이 궁금해요. 아벨리안인가? 노나벨리안인가? 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아벨리안이냐면은 모든 GI가 아벨리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어렵지 않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GI들이 뭐 GI에다 이름을 하나 붙일까요? 예, 요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들어있는 GI 요거잖아요.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들어있는 GI 너무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각각의 요 GI들을 다이렉트 서멘드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이렉트 서멘드라고 하면은 예 편하죠. 그러면 다이렉트 서멘드들이 전부 다 아벨리안이어야 다이렉트 프로덕트한 그 녀석이 아벨리안이 됩니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GI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노나벨리안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는 노나벨리안이 돼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벨리안이면 아벨리안, 노나벨리안 하나 더 있으면 노나벨리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새로운 그룹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분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강의의 목적은 분류였으니까요. 아벨리안이냐? 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뭐 위아래로 쓰면 되긴 합니다. 네, 너무 왼쪽으로 갈 필요는 없겠네요. 노나벨리안이냐? 우리 지금까지 강의 15번째 강의인데 14번째 강의까지 우리가 얼만큼을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그룹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좀 약간 왼쪽으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아벨리안은 사이클릭이냐 논사이클릭이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오더가 일단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룹의 오더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칸이 4, 칸이 좀 모자르겠네. 6, 7, 8, 9, 10, 11, 12, 13, 14, 15. 처음엔 너무 간격을 넓게 해놓고선 뒤에는 좁아졌네요. 네, 대충 뭐 뒤에 모자르면은 그때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항등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트리비얼 그룹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2 있고, 그 다음에 G3 있고, G4 있고, G5 있고, G6, 사이클릭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에 의해서 사이클릭 그룹은 업타 아이소모르픽하게 GN 꼴밖에 없습니다. 뭐 GN 말고 뭐 UN들도 사이클릭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GN을 여기다 써 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칸이 요게 사이클릭에 너무 많이 줬어요. 논아벨리안이 갑자기 논사이클릭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었던 게 뭐였죠? 우리가 클라인 포 그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다 계산을 해서 클라인 포 그룹 원소 4개까지는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논아벨리안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 등장하는 게 D3, D4 이렇게 짝수인 경우, D5, D6 다이에드랄 그룹들이 논아벨리안 그룹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했나 안 했나 지금 기억이 했군요. 강의가 한참 되다 보니까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른바 시메트릭 그룹들이 있었어요. SN. 근데 요게 SN하고 아이소모르 S3랑 아이소모르픽해서 새로운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오더 12짜리 A4가 여기 나옵니다. 아이고, A4가 안 보이네요. 제 얼굴에 가려서.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이 표 너무 낭비해서 썼네요. 옆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이거 말고 더 배운 게 아직까지 없죠? 정말 배운 게 별로 없네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라그랑주 정리를 배웠어요. 이른바 레프트 코셋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 뭐 라그랑주 정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빅시어림이 뭐였어요? 드디어 뭔가 수작업을 다 해서 얻어지는 그런 형태의 분류가 아니라 뭐 멋진 명제를 어떤 결과를 하나 내서 이론적으로 분류를 끝냈어요. 뭐였어요? 모든 프라임 넘버 오더. 프라임 넘버 오더. 프라임 넘버 또 어디 있네? 7, 8, 9, 11, 11이네요. 그 다음에 13.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다? 사이클릭 그룹밖에 없다. 여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의 14번 하면서 얻은 분류 결과예요. 이 노란색은 라그랑주 정리입니다. 물론 뭐 원소 1개짜리는 없으니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오더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그룹들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한번 다 적어 볼까요? 제일 작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더 2짜리 G2를 2번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G2 곱하기 G2 원소 몇 개짜리가 나와요? 2 곱하기 2니까 4. 여기. 그럼 G2랑 G2는 아벨리안이니까 얘도 아벨리안. G2 곱하기 G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 크게 되는 게 G2 곱하기 G3. 그쵸? 요 G2랑 G3 곱하면 다이렉트 프로덕트 하면 오더 6짜리 2 곱하기 3이니까 오더 6짜리 6은 여기 있습니다. G2 곱하기 G3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G2 곱하기 G4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G2 곱하기 G4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G2 곱하기 G2 곱하기 G2 해도 8이 되죠. G2 곱하기 G2 칸이 모자르네. 이런 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3가 등장할 때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건 G2 곱하기 G5로 쪼갤 수 있을 거고
예, 제가 갑자기 빨라지죠? 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12, 오더 12는 12를 쪼개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12, 4, 3, 12. 예, 그러면은 G3 곱하기 G4가 있고, 그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G2 곱하기 G2 곱하기 G3도 있고, 아유, 칸이 모자르네요. 6, 2, 12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제가 이렇게 칸을 여유를 좀 주고 쓸 거. 예, 6, 2, 12 그러니까 G2 곱하기 G6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 이거는 7, 2, 14 이거밖에 없고요. 일단 아벨리안들끼리 곱해서 아벨리안 그룹 만드는 이런 것은, 아, 죄송합니다. 얘가 논사이클릭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이고, 이런. 그러면은 요 칸을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다 지워졌네. 아하,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얘네들이 사이클릭인지 논사이클릭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냥 아벨리안이라는 것만 합니다. 우리가 팩트에 얘가 사이클릭이 되냐 안 되냐, 뭐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게, 뭐 그거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사이클릭이냐 아니냐 구별을 안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아벨리안인 걸 하나라도 곱하면 논아벨리안이 됩니다. 논아벨리안 지금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D3. 그러니까 D3를 앞에 거에다 곱해봐요. G2 곱하기 D3 요거 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인 게 나옵니다. 아니죠. 이거 오더가 6이죠. 이거 6이 12. 갑자기 풍 뛰네요. 오더 12짜리니까 G2 곱하기 D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나벨리안인 거 이거 제일 작은 게 이거 8, 2, 16. 이제부터 벌써부터 넘어가요. 노나벨리안인 건 왜 이렇게 별로 없을까요? 옆으로 조금 더 옮겨가겠습니다. 제 얼굴에 가리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2 곱하기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노나벨리안이 이거 8이니까 8, 2, 16 해서 여기 넘어갑니다. 아이고, 다이렉트 프로덕트 해봐야 아벨리안인 그룹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새롭게 논아벨리안인 건 새로운 거 그냥 하나밖에 추가가 안 돼요. 자, 새로운 그룹들이 또 우리 표 안에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그룹들이 기존에 있는 그룹들과 아이송루픽하냐 안 하냐,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뭐 그리고 그게 거의 분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새로운 게 등장했으면 아이송루픽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오더 4짜리죠. 그러니까 질문들이 이제 몇 개 생겨요. G2 곱하기 G2라고 했던 저 파란색 새로운 다이렉트 프로덕트 그룹이 G4랑 아이송루픽한가? 아니면 클라인4 그룹이랑 아이송루픽한가? 요번에 두 번째, G2 곱하기 G3가 G6랑 아이송루픽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긴 두 개나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서로 아이송루픽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서도 같은 질문. 얘가 G9이랑 아이송루픽하냐? 얘가 G10이랑 아이송루픽하냐? 여기는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G15도 있었네.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네. 왜 저거 안 합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셨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새롭게 등장한 요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요런 것들이 지금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쵸? 얘가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얘가 여기는 없네요. 요건 아니고 얘가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얘가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다시 말하면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게 사이클릭이냐, 일단 요 질문이 우선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릭인지 아닌지 분류하고 서로 아이송루픽하냐 안 하냐, 다이렉트 프로덕트 모양이 좀 달랐을 때 그런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아벨리안 쪽은 그게 하나 질문이고, 논아벨리안 쪽은 질문 하나네요. 얘가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얘랑 아이송루픽하냐, 아니면은 아이송루픽하지 않고 논 아이송루픽한 새로운 그룹이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게 사이클릭이냐, 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곱한 게 요거냐, 뭐 여러 개도 뭐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뭔가 두 개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게 사이클릭 하냐, 이제 요런 질문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개를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꼴이
사이클릭하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mn개니까 m 곱하기 n개랑 아이소모르픽하냐? 이제 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G2 곱하기 G2가 G4랑 아이소모르픽하냐? 이런 질문이.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 뭐 우리 책에 당연히 시어림이 있습니다. 시어림 11.5인데요. 시어림을 보기 전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거에 얘랑 아이소모르픽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되면은 얘가 얘랑 아이소모르픽한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테스트를 몇 개 해봐요. 혼자서 끄적끄적. 그러니까 G2 곱하기 G2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가 이거잖아요. G4랑 아이소모르픽 할까? 그 다음에 G2 곱하기 G3가 G6랑 아이소모르픽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테스트 해봅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오른쪽에 있는 게 특별한 녀석이잖아요. 사이클릭이라고요. 사이클릭 그룹의 정의가 뭡니까? 원소 하나 가지고 연산을 계속하면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게 정의죠. 파이나이트 그룹일 때, 뭐 인피니트일 때는 계속 연산하고 항등원 추가하고 여건도 넣고 뭐 이제 그런 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파이나이트일 땐 하나 연손 계속 해가지고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사이클릭,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의 의미죠.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원소 가지고 와서 계속 연산을 해봐요. 그래서 G4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G2 곱하기 G2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해보면 됩니다. 그럼 G4랑 아이소모르픽한지 사이클릭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요. 해볼까요? G2 곱하기 G2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습니까? 순서쌍들이에요. G2가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0하고 1, 오른쪽 G2도 0하고 1이니까 걔네들을 우리가 조합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근데 얘는 항등원이라 그랬었죠. 항등원 모아놓으면 항등원이 된다는 게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하죠. 어차피 얘는 연산 하나만 하 계속 항등원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원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년 가지고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원소를 연산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얘가 아벨리안 그룹이 된다는 걸 아니까, 왜냐? 각각이 아벨리안이면 다이렉트 프로덕트인 것도 아벨리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기호를 플러스라고 쓰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아벨리안 그룹일 땐 연산 기호를 플러스 기호를 차용해서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연산을 해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은 좌표끼리 연산입니다. 첫 번째 좌표끼리, 두 번째 좌표끼리. 그럼 뭐 나와요? 1 더하기 1은 G2에서 0이죠? 여기서 계산하고 있어요. 항등원 나오면 그 순간 끝나야죠.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10은 계속 연산해봤자 10, 00, 10, 00. 그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개 원소를 다 못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01, 이번엔 01을 또 계속 연산을 해봐요. 이거 앞에 거랑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01 가지고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 그룹도, 사이클릭 서브 그룹도 00하고 01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1, 2를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좌표끼리, 두 번째 좌표끼리. 이런. 어때요? 00은 원래부터 안 되고 전부 다 두 번 연산하면 항등원이 나와요. 멋진 말로 뭐라고 불러요? 각각의 원소의 오더가 2밖에 안 됩니다. 사이클릭이 되려면 원소가 4개니까 오더가 4짜리 원소가 있어야 돼요. 연산을 해서 4번 연산했을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나오는 그런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이클릭이 아닙니다. 사이클릭이 아닌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사이클릭이 아니에요? 사이클릭이 아니에요? 얘랑 달라요? 그러면 근데 여기 원소 4개짜리 그룹이 하나 또 있네요. 클라인프 그룹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입니다. 나중에 빅시어륨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해 보실 수 있냐? 실제로 둘은 아이소모르픽합니다.
우리가 클라인 포 그룹이라고 해서 그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다 원소 4개짜리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다 계산하고 그 중에서 그룹이 되는 테이블 딱 2개 찾고 그게 G4랑 클라인 포 그룹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들게 클라인 포 그룹을 정의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알고 나면 클라인 포 그룹은 G2 곱하기 G2랑 사이상 똑같습니다. I성으로 픽해요. 얘가 왜 I성으로 픽한지 정말로 I성으로 픽죠. 1대1 대응이면서 연산을 보존하는 맵을 정말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클라인 포 그룹이라는 표현 안 쓰고 G2 곱하기 G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클라인 포 그룹 그러면 뭔가 색달라 보이는데 G2 곱하기 G2라면 그냥 사이클릭 그룹 2개 다이렉트 프로덕트한 좀 더 우리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느낌이 나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 6인데요. G2 곱하기 G3가 G6랑 I성으로 픽한가? 아, Q2가 아니죠? 예. 두 번째 테스트 두 번째,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G2 곱하기 G3가 G6랑 I성으로 픽한가?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습니다. 원소 가지고 와서 연산을 계속 했을 때 G6가 나오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물론 뭐 6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6개의 순서상 다 가지고 와서 앞에 요거 한 것처럼 다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 뭔가 감이 잡히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원소 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감이 잡혔으면 그 감을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연산을 할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2번 연산하고 3번 연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G6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우리 관심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개의 원소가 다 나오는지 그게 관심사인데 보세요. 요 앞에 있는 원소들은 어디에 있는 원소예요? 네, G2에 있는 원소예요. 그럼 G2에 있는 원소는 몇 번 연산하면 항등원이 나옵니까? 라그랑주 정리에 의해서 2번. 한 번이거나 2번. 2의 약수여야 돼요. 그쵸? 2의 약수는 한 번인 게 뭐예요? 항등원. 항등원이 아니면 2번.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A는 오더가 1 또는 2예요. 근데 항등원이 들어가면 여기 앞에서도 보시겠지만 항등원이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러면은 별로 재미난 일이 안 생겨요. 왜냐면 항등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항등원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나머지 원소를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을 계속을 해서 6개의 원소를 다 만들려면 어느 한쪽이 항등원이면 안 되겠어요. 그 자리에는 항등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항등원인 거 뺄게요. 그러니까 앞자리에는 오더가 2, 뭐 G2에서는 원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더가 2짜리, 1을 잡으면 오더가 2예요. 뒷자리를 봅시다.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뒷자리는 어때요? 여긴 또 때마침 G3예요. 그러니까 뒷자리는 오더가 1 또는 3입니다.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전체 오더의 약수여야 되죠. 근데 뒷자리도 항등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뒷자리 항등원이면 B가 0이면 그러면은 연산 하나마나 뒷자리는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0 아닌 원소 못 만듭니다. 우린 0 아닌 원소 다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얘도 지울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1 또는 2,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초등학생 질문. 앞자리를 1이나, 그러니까 0 아닌 앞자리 A를 1로 놨어요. 뒷자리는 1이나 2로 놨어요. 근데 앞자리는 2번 반복할 때마다 항등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반복하면 항등원. 그러니까 반복 주기가 2예요. 그렇죠? 1, 0, 1, 0 이런 식으로. 자, 뒷자리는 반복 주기가 3이에요. 1부터 시작했으면 1, 2, 0, 1, 2, 0 이런 식으로. 자, 반복 주기 2자리와 반복 주기 3자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럼 전체는 반복 주기가 얼마인가요? 그쵸?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매미가 7년 만에 한 번씩 뭐 7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7년 만에 한 번씩 깨어나는 매미가 있고 뭐 13년 만에 깨어나는 매미가 있고 그러면 둘은 7 곱하기 13 뭐 되게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2번 반복하는 것과 3번 단위로 반복하는 게 만나면 얼마 만에 됩니까? 이제 6번 만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그 마디가 그게 정확하게 그 원소로 제너레이트 되는 사이클릭 서브그룹의 오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다 계산을 물론 해보겠지만 오더 2짜리랑 오더 3짜리 이렇게 짝지어 놓으면 오더가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더가 6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6번째 만에 처음으로 반복을 하니까 6개의 원소가 다 다르다는 얘기고, 따라서 G2 곱하기 G3에 있는 6개의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뭐예요? 사이클릭이. 원소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yes. 답은 yes. 그러니까 사이클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사이클릭, 오케이. 얘는 사이클릭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Q1에 대한 질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멈추긴 그래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야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가 사이클릭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이거. 뭐 필요 충분 조건이면 좋고, 필요 조건이어도 좋고, 충분 조건이어도 좋고, 뭔가 조건 하나를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이클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앞에서 했던 G2 곱하기 G3에서 했던 분석을 여기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소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사이클릭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연산을 해서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연산은 첫 번째 좌표는 첫 번째 좌표끼리, 두 번째 좌표는 두 번째 좌표끼리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된다고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A의 오더예요. A의 오더는 M의 약수예요. 뭐 여기서는 M이 소수란 보장이 없으니까 G2 곱하기 G3에서는 2랑 3이 소수여서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었지만 뭐 여기서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N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M하고 N하고 좀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뭐 M이나 N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세요? 예. 이거 두 개 순서상 한 거에 오더는 뭐가 나와야 되죠? 앞자리는 M만큼 반복해요. A의 오더만큼 반복해요. 뒷자리는 B의 오더만큼 반복해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만큼 반복합니까? 두 개 단순히 곱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자축, 인묘 뭐 해가지고 12, 그쵸? 띠는 12개만큼 반복하고, 갑을 병정 그거는 10개만큼 10년 단위로 반복하죠. 10년 단위로 반복하는 것과 12년 단위로 반복하는 걸 합쳐놨더니 몇 년 만에 반복합니까? 60년. 그래서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60년 하면 다시 처음으로 갑을병정, 뭐 자축인묘 그겠죠. 갑자년이 60년 후에 다시 갑자년이 만들어집니다. 뭐예요? 10과 12의 그쵸.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LCM이라고 쓰는데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L과 그 A의 오더와 B의 오더의 최소 공배수가 MN이 되는 때, 요게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조건이 LCM B가 MN이 될 때. 근데 A와 B는 MN의 약수여야 돼요. 약수들의 최소 공배수가 MN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M하고 N이 그 A의 오더와 B의 오더를 되게 작은 수를 선택을 해버리면 M보다 작고 N보다 작은 수를 선택해보면 걔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M 곱하기 N이 될 방법이 전혀 없죠. 더 작은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니까 M 곱하기 N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냐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되려면 A의 오더는 M이어야 되고 최소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B의 오더는 N이다.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원소를 선택을 해야 얘가 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것보다 작아버리면 오더가 각각 m하고 n보다 작아버리면 최소 공배수가 mn이 될 방법이 전혀 없죠. 더 작은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가 더 큰 숫자가 될 방법은 없죠. 근데 그런 게 일단 있어야 돼요. 있나요? 네, 일단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더가 n이라는 건 제너레이터를 선택하라는 얘기고 gm하고 gn에는 자연스러운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사이클릭이니까. 일단 어떤 게 있어요? 11 같은 게 있어요. 1의 오더는 m이고 1의 오더는 n이죠. 각각에서.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m하고 m의 오더가 1의 오더가 m이고 1의 오더가 n이라고 해서 걔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mn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m이랑 n의 최소 공배수가 mn이 된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죠. 아까 10하고 12를 생각해 보세요. 10하고 12의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120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정수론에서도 배우고 또는 뭐 다른 데 뭐 초등학생들한테라면은 뭐 좀 머리를 이제 복잡하게 쓰겠지만 이렇게 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최소 공배수가 1입니다. 서로 소일 때. 서로 소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 어떻게 계산합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면 인수분해를 다 해서 서로 겹치는 지 않는 거 뭐 다 뽑고 겹치는 거는 큰 거 뽑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갖고 전체가 다 만들어지려면 겹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소인수가. 예. 최소 공배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예상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요 명제를 필요 충분 요건이 최소 공배수가 1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냐?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2랑 3은 서로 소죠? 그러니까 사이클릭이었어요, 아까. 2랑 2는 서로 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책에 11.5 시어림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언제 사이클릭이냐, 다시 말하면 언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 최소 공배수 서로 소가 된다. 서로 소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증명은 방금 전에 한 거를 그냥 자세히 어떻게 하면 돼요? 뭐 1하고 2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책에 증명이 있으니까 증명을 따로 선택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한번 보죠. G2 곱하기 G3 얘는 서로 다른 녀석이었어요. 얘는 다른 녀석이고 Q에 의하면 요거 두 개가 서로 아이소모르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드디어 사이클릭이냐 아니냐 나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쭉 일단 나눈 다음에 사이클릭인 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얘는 요 두 개가 아이소모르픽하다는 건 Q였고요. 꼭 해보세요. G2 곱하기 G3는 사이클릭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울게요. 서로 소인 거. G8에서는 그런 게 없죠. 여기 서로 소가 없습니다. 다 이 서로 소가 아니에요. 그럼 말고 얘는 3, 3도 서로 소 아니죠. 요건 새로운 게 아니네. 2랑 5는 서로 소니까 G10이랑 똑같습니다. 사이클릭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이클릭. 네.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두 번째 질문. 네. 여기는 얘네들끼리 서로 아이소모르픽 하냐 안 하냐. 이제 아벨리안이라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아이소모르픽 하냐 안 하냐. 그거랑 얘가 얘네들이랑 아이소모르픽 하냐 안 하냐.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물론 뭐 낮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아이소모르픽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긴 다 2잖아요. 그러니까 원소 3개 묶어 놓으면 오더가 다 2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은 오더들이 많아야 커봐야 2밖에 없습니다. 다 오더 2짜리밖에 없는데 여기는 오더 4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더 4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0, 1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더가 모양이 다르니까 아이소모르픽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해볼 수 있어요. 낮게 각계격파로. 그런데 그건 별로 안 멋있죠. 이때 아주 빅시어림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트럭처 시어림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원소 유한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벨리안 그룹이 있으면 그 아벨리안 그룹은 어떻게 생겼을 밖에 없느냐? 다음과 같이 생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12 시어림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만약에 우리한테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G는 어떻게 생겼느냐?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인피니트 파트가 몇 개 있고요. 얘는 인피니트죠.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알겠 정도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 몇 개가 프로덕트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프로덕트 되냐면 소수의 거듭 제곱 형태. RM 이런 식으로. 그래서 PI들은 프라임 넘버입니다. 근데 서로 다를 필요 없어요. 아까 G2 곱하기 G2 이런 것도 당당하게 아벨리안 그룹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G2, 2 거기 나오는 2가 서로 프라임이 서로 달라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RI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0이면은 그건 없는 거니까 그때는 안 쓴다고 할게요. 뭐 꼭 사이클릭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파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G 같은 거 생각해 보면 G 자체는 그냥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굳이 뭐 0인 거는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파이나이트리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은 이렇게 생겼고, 특히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만약에 G가 파이나이트면 어때요?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요. G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꼴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학부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는 뭐 억지로 하자면 할 수는 있을 텐데 너무 복잡해질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복잡해지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선형대수학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선형대수학 보통 후반부에 디컴포지션 시어림이라고 해서 뭐 제1분해 정리, 뭐 제2분해 정리, 뭐 조르당, 뭐 이름도 복잡해요. 아무튼 뭐 그런 류의 이제 분해 정리라는 걸 배우는데 그만큼 아마 복잡해질 거예요. 정말 복잡해서 많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복잡하고 쓸모없고. 증명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대학원 과정에서 모듈 시어리라는 걸 배우면 이른바 finitely generated module over a principal ideal domain, 뭐 이름도 복잡해요. 그런 모듈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스트럭처 시어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의 특별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안 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수의 거듭 제곱꼴들의 사이클릭 그룹을 몇 개 다이렉트 프로덕트한 그런 꼴밖에 없다. 그럼 되돌아가 봅시다. 소수의 거듭 제곱, 소수의 거듭 제곱. 그런데 걔네들이 다를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보세요. 여기 4니까 2의 제곱꼴이죠? G2 곱하기 G의 2의 제곱. 오케이. 2의 1승, 2의 1승, 2의 1승. 오케이. 그리고 이게 모양이 다르면 서로 다 아이소모르픽하지 않다. 그것까지 아케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아이소모르픽하진 두 개가 있습니다. G3 곱하기 G3, 소수 두 개. 여기도 이미 있네요. 소수의 거듭 제곱, 소수의 거듭 제곱. 소수의 거듭 제곱, 소수의 거듭 제곱. 아이고, 얘가 소수의 거듭 제곱꼴이 아니네요. 좀 체크할 게 남았네요. 그러니까 G2, G2, G3, G2, G6. 네, 요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처리하고 갈게요. 보세요. G2 곱하기 G6가 있었고, G2 곱하기 G2 곱하기 G3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G2 곱하기 G3는 뭘로 합칠 수 있어요? G6로 합칠 수 있죠. 또는 반대로 G6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G2 곱하기 G3로 쪼갤 수 있죠. 서로 소니까. 그러니까 뒤쪽이 똑같으니까 두 개는 아이소모르픽합니다.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둘 중에 뭘 하나를 지워도 되는데 뭘 지우는 게 좋을까요? 뭐 우리가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을 알고 소수의 거듭 제곱꼴로 쓸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지울게요. 소수의 거듭 제곱꼴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더 없네요. 네. 그래서 뭐 파이네트 제너리스트 아벨리안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에 의하면 우리가 뭘 한 거냐? 모든 파이나이트 아벨리안 그룹을 다 분류한 거예요. 분류가 여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학기 목표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 아벨리안 그룹은 이게 전부 다예요. 굉장히 조금이죠. 예. 뭐 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재밌나요?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더 해줘야 돼요. 남은 질문이 뭐냐면 얘가 얘네들이랑 아이소모르픽 하냐? 이런 문제도 남았고, 물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데 그룹이 있을 수 있느냐? 다른 게 뭐 더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걔네들 다 분류하는 것도 아직 전혀 모르고요. 우리가 C열이라고 해봐야 라그랑제 정리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이제 나머지 빈 부분들을 처리를 하려면 이론을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다 계산해서 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서는 너무 복잡해져서 해결 방법이 안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본 5종 세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호모모르피즘 배웠죠? 호모모르피즘의 라그랑제 정리를 배워서 굉장히 많은 분류를 해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이론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팩터 그룹이라고 하는 기본 5종 세트의 네 번째였죠. 가장 중요한 파트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도 이 분류 문제에 아직 접근을 하려면 조금 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게 시작점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